안녕하세요. 내답의 김 감독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 역시 제 얘기입니다. 제가 한 회사를 이제 3년 정도 다니다가 스카우트 아닌 스카웃을 당해서 이직을 하게 됐는데요. 거기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얘기 들려드릴게요. 스카우트 되기 이전 회사가 약간 대행사 이런 식의 개념이었다면 스카웃을 당해서 간 회사는 자체적으로 다 만드는 그런 회사였어요. 이제 내부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은 외주를 주거나 혹은 내부에서 다 해결을 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영상을 담당하시는 분이 있었고 같은 직급이긴 하지만 제가 그 위로 올라 들어가서 영상팀을 조금 관리를 해달라, 약간 이런 임무를 주셨어요. 그 위에 차장님이 계셨고 그 위에 본부장님이 계셨는데, 그 두 분과 그리고 저랑 같은 직급인 영상 맡으신 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제가 들어왔는데 꽤나 오래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체계나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었어요. 직장인들은 다 아시는 이제 나스라는 그런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용하지를 않았고, 그리고 이제 작업하시는 실무자분들은 이제 프로젝트 파일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아시잖아요. 원본 파일이 있고 그것을 작업을 하면 이제 프로젝트 파일이 남기 마련인데, 이 이제 영상을 담당하셨던 분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이 프로젝트 파일을 다 삭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3개월이나 6개월 뒤에 갑자기 수정할 게 생겼다 이러면 수정이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체계를 잡아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이제 문제의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제가 들어오고 얼마 후에 리브랜딩을 한다는 거예요, 회사가. 리브랜딩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유가 타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이유가 별로 타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 저도 이제 리브랜딩 자체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뭐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각 팀에 뭐 디자인, 뭐 영상 팀에 전문가들을 데려온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솔직히 기분이 좀 나빴어요. 이미 회사 안에 영상팀도 있고 디자인 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를 데리고 온다? 그럼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란 말인가? 속으로 생각했죠. 도대체 얼마나 잘하는 사람들을 한번 데리고 오나 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리브랜딩은 그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주도하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랜딩하는 외주 업체가 왔죠. 그리고 무슨 자료들을 갖고 왔고, 디자인이나 뭐 영상이나 그 이외의 부서들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직접 본 것들은 디자인과 영상 쪽이었기 때문에 그 두 부분에 있어서만 얘기를 하자면, 자, 이렇게 할 거야, 니네가 다 가지고 와봐,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네, 이해가 안 되시죠? 영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그대들이 기획 컨셉을 하고 마케팅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겠다고 콘티를 짜오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이상한 거죠. 외주를 맡긴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이해가 안 됐고, 그들이 일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전문가들이라고 와가지고 외주를 줬으면은 그들이 알아서 다 끝내야 되는 부분인데 전혀 그런 게 없고, 장인애들은 편한 것만 하고 나머지 뒤치다거리는 저희가 다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죠. 예를 들면은 콘티 같은 걸 짜왔어요. 이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견적을 주고 그들이 끝내야 되는 건데, 견적은 견적대로 받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간 인서트 영상도 저희가 제공을 해야 되고 촬영도 저희가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유료 관련된 서비스도 저희가 다 결제를 해가지고 저희 돈으로 내야 되고, 그럼 그들이 뭐를 하냐 이건 거죠. 전혀 없잖아요. 근데 그 돈이 정말 비쌌어요. 뭐 예를 들면은 그냥 외주 업체에 맡겼을 때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이면 끝나는 거를 거의 한 800만 원 돈을 정도로 받았고, 그러면 촬영을 해달라, 촬영을 안 된대요. 촬영을 하면 400만 원이 추가된대요. 저는 그래서 무슨 넷플릭스 촬영 감독님들을 데리고 오나? 이 생각을 했었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촬영도 저희가 해줬어요. 그리고 셔터스톡이나 뭐 어도비에서 판매하는 그런 영상들도 다 제공을 하고요. 그럼 그들은 뭐 하냐? 그냥 조립만 하는 거예요. 기획서 써왔다 이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영상 한 편을 만드는데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간 거죠. 자, 이러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능하거나 헤쳐먹거나, 그러니까 리베이트를 받는 거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후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내부에서 진행을 하지 못해서 맡긴 게 아니었거든요.
저도 만들 수 있었고 제 밑에 있는 직원들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되게 간단한 영상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왜 외주에 맡기는지도 이해도 안 됐고 왜 그들이 다 요구한 대로 들어줘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심지어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 올 테니 좀 기다려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기획서를 짜올지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차장은 그거를 다시 우리 보고 짜래요. 왜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된대요. 아니, 저기서 짜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그거를 검토를 해서 우리 식으로 맞게 피드백을 드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래요. 그냥. 그 말에 제가 이때까지 해왔던 영상을 만들고 해왔던 방식들이 약간 부정받는 느낌이었어요. 이거를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지, 일들을? 뭐 예를 들면은 뭐 한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돈이 없어가지고 해달라고 부탁을 했으면은 저희가 사정사정 하면서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1000단위가 넘는 돈이 나갔는데 그거를 저희가 굽신굽신 거리면서 그들의 입맛에 맞게끔 아부를 떨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생각을 했죠. 이거는 무조건 리베이트다. 페이백 받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할 거면 좀 티를 안 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너무 티가 많이 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외주를 맡겼던 기획팀한테도 물어보니 뭐 200선, 250선에서 다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얼마를 헤쳐먹는 거냐. 그리고 나서 그거를 제가 눈치챘다는 거를 조금, 자기도 눈치를 챘는지 본부장이 그 뒤로 개인적으로 뭐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퇴사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위에 보고가 됐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의 회사하고 보통의 상사 같으면은 불러가지고 왜 퇴사를 하냐, 그러냐, 그러면 그동안 수고했다, 혹은 뭐 더 좋은 데 가서 잘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기본적인 면담인 건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제가 짐을 싸들고 나갈 때까지도 말 한마디 안 했어요. 되게 웃기죠. 네, 정말 별일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나올 때 정말 기분 좋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정말 무능하고 비리가 난무하고 말도 안 통하고 시스템도 없고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도 도와주지도 않고 그 회사 대표님은 괜찮은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에 그런 본부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무능한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약간 눈과 귀를 가리게 되는, 조금만 실무자들의 어떤 얘기를 한번 들어보거나 그랬으면 더 좋게 나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뭐 이거는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고 제가 속한 영상팀에서는 그랬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죠. 네, 자, 오늘은 비리와 무능이 난무하는 그런 회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재밌으셨나요? 네, 재밌으셨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세요. 자, 이상 내답의 김감독이었습니다.